자, 사건의 발단은 구영배라는 아저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지마켓을 만들어서 이베이에 팔았거든요. 지마켓을 팔았기 때문에 이베이에서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지마켓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겸업 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못하니까 싱가폴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 구영배라는 아저씨는 싱가폴로 가서 이베이와 사모펀드와 손잡고 큐텐이라는 이커머스를 만들었습니다. 큐텐 지분 구조는 구영배 씨가 53%, 나머지인 대부분은 사모펀드들이었습니다. 큐텐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게 특징인데요. 주로 중국 판매자 그리고 약간의 한국 판매자들의 물건을 동남아 소비자분들에게 연결해주는 이커머스였습니다. 그러자 겸업금지 기간이 풀렸고 큐텐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죠. 직구 시장에서는 큐텐이 좀 유명했는데 비상장 기업이라서 재무 상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와중에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죠. 그래서 큐텐이 인수 시도를 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는 큐텐이 돈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가 인수해갔죠. 이커머스 중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서 좀 비쌌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에 실패하고 큐텐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자본 잠식에 들어간 적자 기업들, 폭탄 기업들만 잔뜩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큐텐이 인수한 팀원, IMF 매출 추이 처참하죠. 적자 기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일단 돈이 안 듭니다. 적자 기업들은 큐텐 지분 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바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 내 회사가 적자인데 큐텐 지분을 준다고 하면 대부분 넘겼을 겁니다. 그렇게 적자 회사 IMF, 팀원, 인파기의 주식과 큐텐 주식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큐텐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교환 조건은 큐텐이 비상장사로서 밝혀진 바는 없고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집을 불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몸집을 불려봤자 적자, 트리플 적자인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큐텐 자회사 중에 Q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요. 얘가 바로 핵심입니다. 큐텐 계열사가 Q익스프레스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서 바로 팀원, IMF 등등을 인수한 겁니다. 큐텐의 목표는 바로 나스닥 상장인데 큐텐의 몸집을 불려서 상장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큐텐의 몸집을 불려서 Q익스프레스 택배 물량을 늘린 다음 실적을 올리고 바로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꼼수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꿈도 참 원대하죠. 택배 회사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 구영모라는 아저씨는 예전에 지마켓을 팔았던 대박 이력이 있어서 나스닥에 매우 집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쁜 생각으로 인수한 기업들은 당연히 관리도 개판이었죠. IMF는 만성 적자 기업이지만 사실 꾸준히 적자를 줄여나가는 데 성공하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큐텐에 인수당하고 나서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꺾였다는 건데요. 팀원은 재무제표 공개조차 안 했기 때문에 더 심각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큐텐에 인수당하고 나서 팀원과 IMF는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평을 들었고 하지만 구영배 대표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어쨌든 적자 기업들 모아서 점유율을 높이고 Q익스프레스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이렇게 나스닥에 가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나스닥 상장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 Q익스프레스 몸집 불리기에 다시 나섰는데요. 와중에 이커머스의 공룡 11번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큐텐이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인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때도 큐텐이 돈이 없는 게 결국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와중에 또 미국의 이커머스 위시라는 브랜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위시는 2,300억 원의 인수를 성공해서 큐텐 세계관에 결국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큐텐이 만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그걸 잇는 큐텐의 자식 Q익스프레스 그리고 20년 전 지마켓 크게 성공해서 한탕 해먹은 그 시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대표 미국 사모펀드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택배 회사를요? 안 되죠. 아무튼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서 여러 번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리하게 몸집만 불려온 결과가 오늘의 큐텐그룹 부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셀러분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돈을 미국 이커머스 위시 인수대금 2,300억 원 메꾸는데 우선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공을 들인 위시는 잘 됐냐? 그렇지 않죠.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등장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위시도 사실 중국산 물건 싼 맛에 사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친숙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미지가 매우 겹쳤기 때문에 브랜드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기업들 적자 점점 늘려가면서 큐익스프레스 몸집 불리기를 시도했지만 모기업들이 다 넘어가고도 과연 큐익스프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업들 넘어가면 당연히 큐익스프레스 역시 폐지 수순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인 점은 구영배 아저씨가 돈을 다 쏟아부은 곳은 싱가폴 큐익스프레스라는 점인데, 이 싱가폴 큐익스프레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58억을 투자한 다음에 한국 지점에서 싱가폴 지점으로 무려 1,100억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땡겨갔다는 사실입니다. 큐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구도가 나게 되면은 이 돈은 다 뗄 확률이 또 높은 거죠. 말 그대로 연쇄 부도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위메프랑 티몬 같은 곳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고 약 2달 뒤에 정산을 해주거든요. 즉 판매자분들은 대략 2달의 매출이 플랫폼에 묶이게 되는 거죠. 직장인으로 치면 2달 월급 못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의 유통업자분들은 아무리 잘 팔아도 계속 더 큰 정산 예정금이 묶이게 되므로 손에 돈을 못 쥐고 대부분 항상 돈이 모자라는데요. 이것은 점점 성장하는 업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발주량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손에 쥔 돈 하나 없이 대부분의 돈이 플랫폼에 묶여 있고, 그리고 해당 유통사의 물품을 제공하는 제조사들도 돈이 정산이 되면 후불러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통사가 더욱 클수록 그렇죠.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니까요. 2달치의 매출을 정산받지 못하는 것은 한 업체를 파산시키기 충분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유지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 정산되지 못한 셀러들 그리고 쿠폰 업체 금액은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라는 공룡 투자자라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일을 벌린 걸까요?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IPO 후에 기업을 팔고 떼돈을 버는 겁니다. 과거 지마켓을 팔아 돈을 벌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부디 본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